안녕하세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나름대로 저에게 오는 그 많은 환자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해봤는데요.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좋은 정보가 모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혈액순환 안 되는 증상 첫 번째, 수족냉증이에요. 여러분 혹시 손발이 무지무지 차가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주변에서 의뢰 말씀해주고 이렇게 권유해주는 게 뜨거운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 뭐 공진단을 먹는 분도 있고, 공진단은 좀 비싸긴 하지만 공진단을 먹는 분, 뭐 인삼, 녹용, 계피, 생강차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꿀마늘 이런 거 먹으면 이제 손발이 따뜻해진다고, 심장에도 좋다고 해서 그런 거 많이 먹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손발이 차가우면 당연히 몸에 열이 부족한 거고, 그러면 그런 열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또 혈관도 완만하게 이렇게 확장을 해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대표적인 게 또 계피예요. 계피가 여러분 그 카페에 가면 시나몬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향기도 아주 좋은 거. 그게 몸이 허한 사람들의 혈관 확장제거든요. 기분도 좋아지면서 그 향이 또 사람을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은근히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건데요. 이런 거를 먹어서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 이야기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에게 오시는 내방 고객의 상당 부분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런 거를 수년째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으시대요. 어느 정도로 수족냉증이 심하냐? 거의 한여름에도 양말을 벗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분은 다리에다가 이렇게 뭐 감고 그 위에 바지를 입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밴드 같은 거를 다리에 칭칭 감았어요. 두꺼운 밴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리에 칭칭 감고 그 위에다가 바지를 입어도 전철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에어컨 공기의 냉방을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럴 정도로 손, 발, 다리 이런 말단 부위가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등짝에서 얼음이 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몸의 어떤 부분이 차가운 건데, 가장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심장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손하고 발이죠. 발목, 발등 뭐 이런 부분이 얼음처럼 차가운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요, 놀라울 정도로 혈액순환 장애예요. 이거 혈관 고치고요, 피 잘 통하면 그냥 따뜻해지거든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그 먹는 식생활이나 우리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았을 때 정말 몸에서 열이 부족해가지고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요인을 제거해주기만 하면 그 약이 오히려 그런데 쓰는 약이 약간 차가운 성질의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발에서 열 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아, 정말로 혈관이 막히고 심장 파워가 약하든지 해서 순환의 문제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손발이 차가운 거였구나.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뜨거운 거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여태 헛고생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꽉 막힌다라는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숨을 잘 못 쉬겠대요. 이렇게 깊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뭐 폐 질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놀랄 정도로 혈액순환 장애예요. 혈액순환 장애. 이렇게 답답하면 여러분,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하면서 가슴 치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기가 막힌 그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확 막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하는 말도 그렇죠. 기가 막힌다. 기라는 것이 우리 몸을 순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찾아내고 어떤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 느낌상, 경험상 우리 몸에 기라는 것이 흐른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정말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뭐 놀라거나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면서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뒷목 잡고 쓰러지거든요. 이게 순환이 순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거나 너무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것이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울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것이 병원에서 진단하는 협심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이렇게 심장을 싸고 도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있거든요. 그것은 심장 근육 자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에요. 심장은 그 속에 피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뭐 심방이 있고 심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피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그릇인데요. 이 근육 자체, 심장 근육 자체 바깥에 심장 근육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상동맥이 어딘가 막혀서 순환이 안 되면 가슴이 콱 막혀요. 이거 이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죠. 이런 것을 협심증, 더 심각하면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한 거는 병원에서 이렇게 다 조영술이라고 해서 뭐 최첨단 검사를 해봐도 심장혈관이 막혀 있지 않은데도 숨을 잘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단을 오르거나 좀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만 빠른 걸음을 걸어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협심증이다, 심근경색이다 하면은 차라리 이렇게 병명이 나오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계속 꼭 증상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증상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협심증이랑 같은 거 아닌가, 결국에는 혈관 질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희 약국에서 나름 쓰고 있는 혈관 질환 치료법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생기산하고 비타민C 고용량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뭐 마그네슘 그런 거 쓰고 천연 물질로 이런 혈관을 청소한다고 이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지만 결과가 정말 이 혈관이 청소가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가슴 답답한 증상이 생긴다. 이것이 좀 더 긴 시간을 끌게 되면 변이형 협심증이나 아니면 정말로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이 올 수 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면 심장 근육에 그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신적으로도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힘든 증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야심차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혈액순환 안 되는 증상, 두통이 있어요. 뇌는요, 우리 뇌는 정말 그 대단한 영양 소비처거든요. 우리 몸 전체의 영양분의 한 4분의 1 정도를 뇌에서 쓴다는 말을 제가 언제 들은 적이 있어요. 산소도 그렇게 많이 쓰고요. 그래서 뇌 혈관이 정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왜 공기가 좀 안 좋은 데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부터 아프잖아요. 그게 이렇게 뇌신경세포가 그 산소 공급,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제일 빨리 빨간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평소에도 자주자주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혈액순환, 그 중에서 특별히 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서 주로 은행잎 제제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진코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혈액순환제라고 하지만 특별히 뇌 혈액순환으로 이제 많이 쓰는 제제인데요. 그런 거를 쓰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뇌혈관이 문제가 있을 때는 뇌혈관 자체도 청소해 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뇌혈관 질환 장애, 뇌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두통이 오기 쉽다는 거, 이런 만성적인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 여성일 경우에 호르몬제, 뭐 피임약의 호르몬제죠. 그 다음에 갱년기가 되면 이제 갱년기라고 해서 또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호르몬제를 먹으면 훨씬 더 이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더해져요. 왜냐하면 이런 호르몬제가 혈전을 만들거든요. 피딱지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이 뇌혈관이 좁아져서 순환이 잘 안 되는데 그런 피딱지들이 떠다니면서 더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통이 훨씬 더 심해져요. 그런 분들은 호르몬제를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제 또 다른 영상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뇌 혈류가 좋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오는 두통 말고요. 거의 만성적으로 뭐 한 달에 몇 번씩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두통과 자주 병행해서 오는 증상이 어지럼증이거든요. 사람들이 어지러우면 가장 먼저 뭐 혈압이나 아니면 빈혈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둘 다가 혈액이랑 관련된 질환이에요. 혈압이라는 것도 고혈압, 그게 우리 몸의 어딘가에 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신경에서 혈압을 올린 거니까요. 그것도 결국 혈액질환, 혈관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빈혈도 마찬가지잖아요. 빈혈도 피가 부족해서 우리 몸의 어떤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어서 생기는 질환이 빈혈이잖아요. 가난할 빈자에 피혈자, 피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지럼증도 결국에는 혈액질환이고 혈액순환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빈혈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니지만 이 자주 등장하는 어지럼증 중에 메니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눈앞이 뺑 돌아요. 뺑 돌아요. 이 메니엘이랑 또 잘 동반하는 것이 이석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지러우면 그래서 왜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귀 안에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되어 있는데 이상한 거는요. 이런 어지럼증, 메니엘, 뭐 이석증 이런 것들도요. 제가 저희 약국에서 혈액순환 관련 질환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거의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도 결국 혈액순환 장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지럼증도 혈액순환 장애다. 이석증 같은 것도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놀랍게도 여러분,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소화가 안 돼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소화불량 환자는요, 정말로 잘 못 먹고, 그래서 체중이 표준 체중 내지는 체중이 미달되는 사람들을 주로 말을 해요. 이런 분들은요, 잘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순환이 안 되면요, 위장이 멈춰 있어요. 제가 그 얘기 자주 드리는데, 여러분, 위하고 장은 우리 몸을 3등분으로 했을 때 어디에 있어요? 상체에 있나요? 중체에 있나요? 하체에 있나요? 이게 우리 몸의 중간에 있거든요. 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 심장이 있는 상체에서 하체로 피가 내려가지도 않고 내려간 피가 잘 올라오지도 않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위와 장이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을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치료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화제를 쓴 것도 아닌데도 깜짝 놀라게 소화가 잘 돼요. 그 어떤 한방이든 양방이든 소화제에도 효과가 없던 사람들이 이 혈액순환만 개선이 돼도 그냥 너무너무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불량이 심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변비도 있어요. 그래서 가스도 많이 차 있어요. 왜냐하면 위와 장은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위장이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장도 운동을 잘 안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변비가 아니라 지나친 설사를 하게 되죠. 사실은 설사도 장 운동이 이상하게 된 거거든요. 꼬인 거거든요. 너무 많이 심하게 정상적인 운동이 아닌 거의 경련 수준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결국 멈춰있는 위장이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불량, 변비나 혹은 심한 설사 이런 게 있는 사람들도 이게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위장 적체라고 볼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요, 이런 분들 괜찮아지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요, 여러분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걷거나 뛰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걷거나 뛰면 이게 발바닥 경락이 자극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걷거나 뛰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조금 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죠. 평소에도 뭐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있었겠지만 걷거나 뛰게 되면 발바닥 경락 자극이 되면서 동시에 골격근이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이제 급박한 사정이 생겼으니까 억지로라도 심장이 더 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위와 장이 운동을 해요. 저는 극심한 설사나 아주 극심한 변비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거 걷다가 뛰다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위장애 치료되는 분들도 많이 보았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위장의 어떤 이상도 혈액순환 장애랑 아주 하나라는 것, 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사람들의 혈관 청소를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이런 치료를 하면서 제가 찾아낸 참 지금도 웃음이 나는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싶은 것이요. 바로 손발톱 무좀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약사기 때문에 약국에서 손발톱 무좀에 이렇게 매니큐어 타입으로 쓰는 약을 잘 알고 있거든요. 조갑진균증이라고 해요. 그게 손톱, 발톱에 곰팡이가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곰팡이가 꼈으니까 그거는 항진균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진균이 곰팡이를 얘기하거든요. 항생제처럼 항진균제라는 게 있어요. 항생제는 이제 박테리아, 세균을 이제 박멸하기 위해서 쓰는 게 항생제죠. 항진균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갑진균증에 쓰는 매니큐어 타입의 약 아니면 매일 하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처방약도 있잖아요. 그거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처방하는 약. 그런 거, 길게 먹으면 6개월, 더 길게 먹으면 1년 정도 먹으면 웬만한 손발톱 무좀은 치료가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분은요, 2년을 치료를 받으셨대요. 피부과를 다니면서 그 발톱 무좀 때문에 레이저로 지지는 치료까지 다 했는데도 그 손발톱, 그 발톱 무좀이 끄떡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다른 증상 때문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생기산과 비타민C를 먹게 되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자기 양말을 벗고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발톱이 새로 났어요. 새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요. 이 손톱이 뭐예요? 손 끝에 있잖아요. 발톱도 발 끝에 있잖아요. 수족냉증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처럼 피가 통하지 않으면 발톱하고 손톱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피가 안 통하니까 방어벽이 없어가지고 이 곰팡이에 쉽게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다가 곰팡이 약을 발라도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낫지를 않다가요. 곰팡이 약도 쓰지 않았는데 그냥 혈액순환만 잘 되게끔 그렇게 약을 썼는데도 손발톱이 건강한 모양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 피가 이렇게 핏기가 있잖아요. 이게 윤택하고 건강한 손톱이나 발톱은 이 밑에가 약간 핏기가 있으면서 발그레하고 예쁘잖아요. 요게 이제 손발톱 무좀이 생기면 시커멓게 두꺼워지고 부서지고 굉장히 보기 흉하거든요. 그게 이제 속에서 새 발톱이 나올 때 그 경이로움, 그거 정말 그 환자분과 제가 함께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이것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우리 몸에서 혈압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을 내릴 때 정상 혈압처럼 내려버리면 그 사람 몸에 피가 안 돌아서 2차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콩팥이 너무 안 좋아서 혈압약을 먹었다, 아니면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압약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혈압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20이 정상인데 어쩔 때는 100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110, 평소에 거의 110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봐요. 기운이 없지 않으세요? 기운이 있으세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와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심장의 박동을 이렇게 안 하게 심장에 힘을 빼버리게 되면요, 전신 근육에도 힘이 같이 빠지면서 무엇보다 또 심장에 힘이 빠지니까 순환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이중고죠. 근육에 힘도 빠지고 또 심장에서 오는 혈액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또 수족저림, 불면증 이런 것도 여러분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저희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